자, 이번 학기는 우리가 작물학이죠, 그죠? 작물학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Crop Science 이렇게 씁니다. crop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작물이죠, 그죠? 작물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물은 과연 뭐가 작물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식물들 중에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갖고 오는 것, 그걸 뭐라 한다? 재배라고 하죠. cultivation이라고 합니다. 재배라고 하는데, 이 재배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 한다? 이 crop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로 이어서 쓸 때는 crop science라고 하지만 실제는 crop들이 많이 있죠. 복수형이 됩니다. 그죠? 우리말로 쓰면 뭐다? 작물학이다. 한자로 쓰면 지을작자입니다. 이 작물학은 아주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하다. 왜 다양하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시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를 좀 크게 그려야 되겠지. 일본은 이렇게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 그다음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시아, 아시아죠, 그죠? 아시아다. 그다음 이쪽에 붙어 있는 게 뭐다? 아프리카죠, 그죠? 아프리카다. 그 다음에 이쪽에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게 뭐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죠, 그죠? 예. 요거는 남반구입니다. 여기에서 요게 이제 이퀘이션, 적도죠, 그죠? 예, 적도. 적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 북반구에 위치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태평양이죠, 그죠? 일본이 너무 작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그죠?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로 가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다. 아메리카다. 아메리카. 아메리카의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는 뭐다? 캐나다죠, 그죠? 캐나다. 그 다음 USA,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 그 다음 여기는 멕시코. 그 다음 브라질, 그죠? 그 아래에 우루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 여기 아래에 있죠? 맨 왼쪽에 제일 긴 나라가 한번 칠레 하는 칠레가 여기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5대양 6대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양은 이쪽에도 있죠, 여기도 있고, 그죠? 너무 이제 붙여놨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요게 이제 퍼시픽이죠. 예, 태평양. 여기 태평양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작물 중에서 재배하는 것 중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식용으로 먹는 게 뭐다? 식용으로 가장 많이 먹는 것 쌀이죠. 라이스죠. 쌀입니다. 그럼 쌀은 과거에 우리가 가장 많이 먹으니까 뭐라 한다? 메이저 크롭, 메이저 푸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주곡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 주곡인데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역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쌀의 역사의 기원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프리카 벼가 있고 인도 설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아프리카는 제외하고 여기
인도죠. 인디아. 인도 중심설, 인도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건너왔다 하는 게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쌀의 역사를 다시 보면 탄화미, 우리가 과거에 이 절구라는 게 있었죠. 절구. 여기서 이제 절구는 모양이 좀 거시기 하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홈을 파고 여기에 곡식을 넣어서 이걸 나무를 갖고 찧었죠. 돌로 갖고 찧든지 해서 껍질을, 왕기를 분리해서 현미 상태로 과거에는 식용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온 게 언제냐? 이 절구가 이런 형태로 나온 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도 우리가 사만시대 있죠. 자, 역사를 한번 볼까요?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를 한번 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나라라는 또는 부족이라는 뭔가를 형성한 게 언제부터죠? 한반도에서 신석기. 맨 처음에 이제 구석기가 있었죠, 그죠? 구석기 때는 부족 집단입니다. 그냥 뭐 몇 명 이렇게 모여 사는, 사실은 nobody know죠.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의 역사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추정해 볼 때 옛날 석기, 구석기라는 시대는 뭐냐? 그냥 강가에 또는 바닷가에 산에 있는 그냥 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시대, 자연적으로. 그런데 신석기는 여기를 뛰어넘어서 요걸 가공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사냥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걸 돌이 이런 형태가 있으면 조금 더 매끄럽게 이렇게 딱 다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허리에 찬다든지 해서 동물을 사냥하고 하는 그 시대가 신석기 시대다. 그럼 구석기의 역사, 신석기 역사는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청동기 시대가 왔죠. 도래를 했습니다. 청동은 뭐예요? 굴인데 쇠죠. 쇠를 사용하는 시대. 사실은 이 청동기 시대 때부터 뭘 한다? 도구를 제작을 했다. 쇠를 된 것, 쇠를 가공을 했다. 물론 우리가 이 시대가 철기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청동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게 언제죠?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23년 전. 역시 똑똑하네. 2023년 전에 AD가 시작한 게, 그죠? 맞죠? 맞잖아. 요 전에는 뭐라 그래요? 이전에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요거는 이후. 그럼 부처님은 언제 오셨냐? 부처님은 4000년 전입니다. 훨씬 뒤로 가죠. 어쨌든 이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의 역사가, 히스토리가 우리 인류 역사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이저 작물인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민 1인당 현재 55kg 정도 소비하는 1년에 이 쌀에 대해서, 쌀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쌀은 최근에는 일어났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마도 이제 재배의 역사를 보면 재배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고려시대 때입니다. 삼국시대. 삼국시대 때 주로 벼를 재배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제 삼국시대 하면은 BC 뭐 몇 년, 100년, 200년 이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시대죠? 네? 사만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부여가 있었고 사만이 이 남쪽에 걸쳐 있었죠. 마한, 진안, 변안에서 한반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뭐냐 하면은 이미 저수지를 만들었다. 저
전북 김제에 가면 뭐가 있다? 김제에 백골제. 충북 제천에 가면 어림지. 경남 밀양에 가면 수산제. 요게 사만시대 때 이미 배를 재배하기 위해서 저수지가 만들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다 됐어요. 소문이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배한 역사죠. 그럼 재배한 역사를 얼마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가 고구려가 BC 300년, 뭐 부여가 그 전에 있었고, 한다면은 실제 2000, 지금 몇 년도죠, 우리가? 지금 AD 몇 년이에요? 2023년 플러스 300년 정도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만시대 까면, 풍족히 많이 보면 2500년의 벼 재배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뭐다? 우리나라다, 현재다, 현주소인데, 지금 많은 이제, 아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절구에서, 여기는 인디하고, 절구에서 쌀을 이제 껍질째 벼를 못 먹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벼가 있는데, 실제 안에 내용물은 우리가 먹는 쌀은 요걸 먹지 않습니까? 그죠? 요걸 먹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씨눈이 있고, 요 바깥쪽에 이제 사이에 있는 게, 미강, 쌀겨라고 하고,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은 도정을 해서 요거 떼내 버리고 요 전분만 주로 먹죠. 예. 그래서 전분만 주로 먹는데, 요걸 일명 우리가 말하는 쌀밥 하는 쌀밥,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아마 여기서 했던 아니면은 이런 넓적한 돌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른 길쭉한 돌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정을 했는지, 소위 이 껍질을 깠는지,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은 탄화암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탄화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불에 탄 거, 이 쌀 자체 껍질까지 이 형태가 이렇게 발견이 돼 있었어요. 이게 140립인가 이 정도가 한 군데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언제?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 발견이 됐어요. 어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리면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벼농사가 발달이 됐어요. 충북 가면은 충북, 충청북도, 청주가 아세요? 청주 모르는 사람 없죠? 청주의 소로리라는 데가 소로리. 소로리에서 발견된 요 탄화미를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뭘로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탄소가 분자량이 얼마죠? 수헬리배붕탄 몇 번이죠? 번호가 6번이죠. 그럼 분자량은 몇 개다? 12, 10이죠. 6번이니까. 근데 이거에 소위 이제 방사선 들어왔죠. 동위원소 요 13짜리를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를 추정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연대를 추정을 해보니까 몇 년 됐더라? 놀라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15,000년 전에 요게 생산된 벽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벼 재배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야생하는 벼의 역사인지 그건 잘 몰라. Nobody knows. 이걸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은 사학자들이 이제 몫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분야는 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적어도 검증된, 고정으로 검증된 것은 저수지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벼 재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다. 벼 역사다. 그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사만시대. 그러니까 BC 300년, BC 500년까지 더 가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벼 재배 역사는 2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인도설, 아프리카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7,000년, 8,000년 얘기예요. 그러면 역사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래서 전부 뭐다? 가설입니다. 가설. 시어리가 아닌 가설, 하이포시스. 가설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는 가져야 된다.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다나미는 15,000년 전의 것이다.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 조상들이 뭘 드셨다? 주로 채집을 했죠. 채집을. 그러니까 뭐 다래가 있으면 다래를 따 먹고, 그 다음 뭐 다른 야생하는 것들은 개복숭아 있으면 개복숭아를 따 먹고 그래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벼는 어떻게, 다나미가 발견됐다는 것은 한데 소복히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은 종자를 쓰기 위해서 모아놨을 수도 있고, 그죠? 요걸 또 먹기 위해서 모아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군데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게 15,000년 전의 것이면은 거기만 있었을까요? 다른 데도 다양하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곡인 쌀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 이제 삼국시대 때 신라에서 벼 재배에 관한 문헌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냥 종자를 뿌려서 이양하는 법을 몰랐어요. 옮겨 심는 거 모르고 그냥 심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풀 뽑고 그냥 이제 수확해서 이런 식으로 절구라든지 이런 데서 찧어서 식사로 활용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문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벼농사가 뭐 기술적으로 삼국시대 때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그 정교하게 역사서에 남아있는 걸 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고려시대 때는 이제 직파가 이제 물에 담그는 담수직파와 아니면 건답직파가 나와 있고, 본격적으로 지금의 농법이 발전한 것은 조선시대, 특히 이제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시죠? 한 분 딱 꼽으라면? 세종대왕님이 왜 위대합니까? 한글 창제. 또 아니 위대하다면서. 그래, 한글 창제가 가장 위대하지. 그 외에 또 오, 그 어디서 봤어? 이때 농사직설이란 책이 나옵니다. 농사 짓는 법을 모아놓은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루신 그때가 세종대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처구기도 이때 만드셨죠, 그죠?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라 그러는 하인, 종, 천민에서 과학자로, 지금으로 보면 과기부 장관이죠. 장관으로 발탁된 분이 누구죠? 장영실, 그냥 장영실 해가 되겠나? 그 위인은, 그지? 장영실 위인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우리가 장군님들은 뭐라고 앞에 붙여요?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충무공인 하잖아. 그 장영실 적어도 뭘 하나 선생님이라도 붙여야 되겠지, 그지? 어쨌든 그런 분들을 천민이지만 기술이 있으니까 등용을 해서 거의 장관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보이시다. 그러니까 신분에 관계없이 채용을 하신, 그게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그게 세종대왕이다. 그래서 뭐가 발전했다? 우리 한글도 시초가 이제 그때 이두를 만드셨죠, 그죠? 시작을 해서 지금의 한글이 있어지게 된 거고, 농사법도 이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게 벼농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이 벼농사가 가장 많이 이제 재배되는 게 어디냐를 보면 이 아시아가 아시아가 이만합니다. 이만하죠. 이제 러시아가 위에 있죠. 예. 자, 그러면 아시아에서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88%, 90% 정도가 벼는 사실 여기서 생산이 됩니다. 아시아에서 88%, 약 90% 정도가 벼가 아시아에서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시아 중에서는 차이나 중국 있죠? 중국이 28%. 요즘 이제 산업화와 더불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디아죠? 인디아가 몇 프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약 50%전 세계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1%였는데 지금은 한 0.8% 정도로 줄었어요. 일본도 1.8%였어요. 지금 1.4% 정도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산업화하고도 관계 있고 결국 산업화라는 게 주식, 주곡이라는 게 하나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게 그 핵심이에요. 그럼 뭐냐? 지금 우리가 라이스 쌀 대신에 두 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게 뭐다? 밀이죠. 예, 밀입니다. 그럼 쌀은 1년에 55kg 정도 1인당 소비를 하지만 이 밀, 소위 밀가루는 몇 킬로 정도 소비한다? 35kg per person per year. 1년에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쌀 소비량의 거의 한 60% 가까이 지금 소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밀은 작업률이 몇 프로다? 몇 프로다?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뭡니까? imported입니다. 수입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작물학으로 보면은 작물의 현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식량 작업률,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사료작물까지 포함한 겁니다. 했을 때 작업률이 몇 프로 정도 되겠다? 계산해 보세요, 그냥. 대충. 자, 80%, 100%, 60%, 40%, 20%, 0%, 21, 2%밖에 안 됩니다. 21, 2%밖에 작업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수입한다? 가장 많이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쪽이겠죠. 이쪽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이쪽입니다. 주로 사탕수수 같은 것은 전부 여기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거죠. 여러분들 설탕 만드는 거, 조미료 원료로 들어가는 거 다 여기입니다. 이 브라질입니다. 그 광활한 영토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현 위치입니다. 그럼 밀은 어디서 가장 많이 생산하느냐?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요게 이제 가장 세계에서 많이 밀을 재배하는 국가들이다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우루과이 있죠? 우루과이 맞나? 소리. 우루과이는 여기 있죠. 축구 잘하는. 우크라이나 여기 있죠. 유럽하고 옆에 있는 유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밀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생산이 안 된다. 적지만 수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수출을 못 하게 되니까 어떻다? 밀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뚫고 있어야 된다. 작물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스마트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스마트한 게 뭡니까? 이 작물이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이런 애들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다를 간파해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통계치로 다 계산을 검증을 다 합니다. 원래 이 사우스 코리아의 벼 생산량이 평소에 380만 톤인데 원래는 330만 톤밖에 안 되겠다. 식량 부족 문제가 딱 발생하겠죠.
그러면 쌀값이 뛰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뭐 회사나 국가에서는 핸들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는 거예요. 그럼 AI하고 지금 그게 뭡니까? 결국은 통계입니다. 통계. 통계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인공위성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나중에 우주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현 주소입니다. 과거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논매고 반매고 하는 기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우주까지 병창되고 있는 게 이 작물학, 스마트 작물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